한때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일본 여배우인 히로세 료코. 우유빛 피부와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그리고 단발머리가 유독 잘 어울려 일본에서는 국민 여동생 같은 이미지도 있었는데요. 특히 귀여움을 부각시키는 덧니가 매력적이라며 히로세 료코 때문에 일부러 덧니 교정을 하지 않는 열풍까지 불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도원이라는 영화 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당시는 한국이 막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한 시점이라 러브레터와 더불어 한국 극장 역사상 최초로 상영된 일본 영화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히로세 료코는 한국인들이 공식적으로 접하는 첫 일본 여배우들 중 하나였죠. 그리고 뒤이어 개봉된 비밀이라는 영화를 통해 그 인기는 탑을 찍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으로 인해 당시 많은 관객들이 후유증에 시달렸던 영화이기도 하죠. 이 영화를 찍던 당시 료코는 대학생이어서 여름방학 때에 맞춰 이 영화를 촬영했는데,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하자 그녀가 다니던 대학에 취재진이며 팬들이며 바글바글 몰려들어 대학교가 몇 날 며칠 동안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화려한 리즈 시절을 보냈던 그녀가 한 일탈로 인해 거센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해변가 사건입니다. 때는 갓 20살을 넘긴 시점, 드라마 촬영을 끝낸 어느 한 휴일에 료코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엉뚱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술기운에 즉흥적으로 택시를 잡아타고는 택시기사에게 무려 150km나 떨어진 치바현의 한 해변가로 가달라고 했죠. 그런데 료코는 술에 취해 지갑조차 챙겨오지 않은 상태였고, 도착할 때쯤 술이 깬 료코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변가에 있던 사람들이 한둘씩 그녀를 알아보고는 아름아름 택시비를 모아서 겨우 지불할 수 있었죠. 그리고는 한 남성 팬이 자청해서는 그녀를 도쿄까지 다시 태워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톱스타 일탈이라며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오히려 청순하고 차갑게 보여지기도 했던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었다며 도리어 인기가 높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료코의 일탈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료코는 레옹으로 유명한 감독 릭 베송의 프랑스 영화에 캐스팅되어 제작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했었는데, 행사 도중 돌연 오열하듯 울음을 터뜨려서 주변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언론의 수수께끼의 통곡 회견으로 보도되며 온갖 추측이 잇따랐죠. 감독이나 주연 배우와 사귀다가 헤어졌다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료코는 갑작스럽게 15kg 가까이 체중이 늘어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원래의 몸무게가 40kg로 워낙 말랐었기 때문에 확 뚱뚱해 보이지까진 않았으나, 연달은 1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일본 연예계는 속사정에 대해 궁금해했죠. 게다가 이 당시 료코는 예정되어 있던 촬영을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해버리거나 촬영 리허설 중에 노골적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스태프들을 기다리게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며 더욱 논란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료코의 논란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대서특필 사건이 이로부터 얼마 안 되어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죠. 바로 히로세 료코가 임신 5개월째라는 소식과 그에 따른 결혼 발표였습니다. 당시 료코의 나이는 불과 23, 여배우로서는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행보였죠. 연달은 기행의 갑작스러운 결혼. 이에 일본 여론은 그녀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돌발 행동이 잦다라는 의미의 푸친 여배우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급작스럽게 결혼한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료코는 새 생명과 새로운 가정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기쁨의 눈물마저 글썽했죠. 결혼 상대는 패션 모델 겸 디자이너인 오카자와 타카히로라는 남자였습니다. 화려하고 잘난 척이 심했던 연예계 남자들과는 달리 조용하고 내향적인 모습에 끌렸다고 합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작은 규모의 결혼식이었는데, 이는 화려함을 싫어하는 오카자와의 성격 때문이었다고 하죠. 속도 위반 결혼답게 료코는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바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젖먹이 아이가 생긴 료코는 24살의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2년 넘게 가정주부로서 육아와 내조에만 전념했죠. 반면 이 시기 오카자와는 자신의 패션 브랜드 사이클의 사업 확장에 한창 열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이들의 결혼 생활은 2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커가자 료코는 서서히 연예계에 복귀를 모색했죠. 가정주부로만 지내기에는 25살의 료코는 여전히 젊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반면 오카자와는 언론 노출을 꺼리는 성향인지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한 가정생활을 이어가기만을 바랐죠. 이러한 성향 차이는 둘 사이에 미묘한 간극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간극을 드러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2005년 한 주간지 기자가 한밤중 길거리에서 심하게 다투는 료코 부부를 목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료코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카자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오카자와는 그런 아내를 필사적으로 달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인 부부가 한밤중에 거리에서 언성을 높이는 충격적인 장면은 곧바로 잡지에 실리며, 이때부터 둘 사이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죠. 그리고 부부 사이가 악화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아들의 생일 파티 사건입니다. 료코는 아들의 생일을 맞아 아들의 친구들과 그 엄마들을 집으로 초대해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끼리 마음이 잘 맞았는지 이날의 파티는 밤을 새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이어졌죠. 고작 3, 4살이 된 아이들의 생일 파티를 밤새서까지 벌인다는 것은 일반인이어도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톱스타였던 료코가 이런 일을 벌이자 일본 언론에서는 그녀를 가리켜
제멋대로 하는 엄마라는 뜻의 와가마마 엄마로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이날 남편은 출장 중이라 집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 생일 파티 소식을 듣고는 크게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료코가 연예계를 복귀한 이후에 이 둘 사이는 더더욱 악화됩니다. 연예계 일이 그렇듯 료코는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외부 인간관계도 활발해졌죠. 하면 옥화자와는 집에서 아들을 돌보며 보통 재택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 리듬마저 서로 완전히 달라지자 이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소원해졌고 결국 결혼생활 4년 3개월 만인 2008년 3월 두 사람은 합의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혼 소식을 들은 대중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지인들은 말수가 적고 과묵한 예술가 기질의 남편과 바깥 활동이 많은 톱스타 아내의 조합은 애초에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워낙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기에 4년 만에 이혼을 했음에도 료코의 나이는 불과 27살이었습니다. 이혼 후 료코는 더더욱 본격적인 배우 활동에 매진합니다. 제2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다시 각광을 받았죠. 특히 여주인공 역을 맡았던 굿바이라는 영화는 일본 영화 역사상 역대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까지 수상하면서 나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일본 영화 특유의 잔잔한 감성을 내세운 영화로 잘나가던 첼리스트인 남자가 직장에서 잘린 후 고향으로 내려가 신문에 구인 광고를 보다가 새 출발을 돕는 일이라며 월 1000만원을 준다는 일에 지원하게 됩니다. 여행사 일인 줄 알고 지원을 했건만 이 새 출발을 돕는 일이란 알고 보니 시체를 염습해주는 장의사 일이었죠. 이렇게 해서 졸지에 장의사 일을 하며 삶과 죽음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료코는 여기서 주인공의 아내 역할을 맡았죠. 이후 료코는 당시 일본의 국민 드라마라고 불렸던 료마전이라는 사극에도 출연해 그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극이 최종화로 향할 무렵 료코는 또 한 번의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 결혼 발표였죠. 상대는 촛불을 이용한 설치 미술을 하는 캔들 아티스트라는 생소한 직업을 가진 남자로 그 이름 또한 캔들 준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예술을 하는 남자였으며 조용한 성격의 내향적인 남자였죠. 이 둘은 지진구호를 위한 자선 행사에서 처음 만났는데 무언가 껄렁껄렁해 보이는 외모와는 다르게 자원봉사활동이 취미일 정도로 착하고 온화한 성격이 매력적이었고 료코와 데이트를 할 때에도 오히려 먼저 아들을 데려오라며 아이까지 포함시켜 데이트를 하려는 모습에 깊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당시 료코의 아들은 6살이었는데 이혼의 상처가 컸던 것인지 그 누구든 어른 남자가 엄마의 근처에 오기만 하면 무서운 얼굴로 그 남자를 때리거나 발로 차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마를 자신만의 힘으로 지켜야 할 대상으로 여겼는지도 모르죠. 그러다 캔들주는 이런 료코의 아들을 마치 친자식처럼 대하며 데이트 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마음을 열게 했다고 합니다. 재혼 후 캔들준과 료코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고 이들은 더더욱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갔죠. 캔들주는 가정적이기로 유명했는데 아무리 먼 곳에서 행사가 있더라도 웬만하면 꼭 당일치기로 돌아와서 가족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는 가치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캔들준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으니 때는 결혼 4년 차에 접어들던 2014년 캔들준은 주간지의 보도를 통해 몰랐던 아내의 충격적인 행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주간지에는 야시시한 망사 스타킹 차림으로 모자를 푹 눌러 쓴 료코의 사진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진이 찍힌 장소가 당시 최고의 인기 배우인 사토 타케루의 집 앞이었습니다. 사토 타케루는 당시 25살로 바람의 검심 시리즈 등 여러 흥행작들을 통해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꽤 인지도가 있던 배우였습니다. 당연히 일본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던 스타였죠. 료코는 망사 스타킹에 약 12cm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선물처럼 보이는 큰 종이봉투를 들고 사토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그 다음날이 되도록 그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새벽 5시 20분경 사토 타케루 측 소속사 차량이 오전 일찍 스케줄이 있는 그를 데리러 그의 집 앞에 도착했고 사토가 집에서 나와 급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사토의 차량이 떠나고 대략 20분 후 그제서야 료코는 홀로 사토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는 집으로 향했죠. 이날 캔들주는 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느라 지방으로 가서 집을 비운 날이었는데 남편이 구호 활동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한참 어린 남자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낸 것이죠. 이렇게 료코의 행각은 남편이 좋은 일을 하려고 집을 비운 사이 외간 남자와 은밀한 만남이나 하고 있었다며 더더욱 비난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보도가 터진 이후 여성세븐이라는 주간지에서 료코와 사토 타케루와의 관계가 꽤 오래됐다는 정황을 공개했죠. 대략 한 달 전쯤 도쿄 시내의 한 고급 프라이빗 스파에서 이들을 함께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스파 2층은 커플 전용 개인실로 유명해 남녀가 알몸으로 얇은 속옷 한 장만을 걸치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둘이 스파와 온탕을 즐기는 시스템이죠. 절대 단순히 친구 사이인 남녀가 갈만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스파를 마치고 떠날 때에는 혹시라도 같이 있는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간차를 두고 따로 나가는 등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보도에 당연히 남편인 캔들주는 물론 일본 대중들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때때로 기행을 벌인다는 이미지가 있긴 했지만 한때 국민 여동생이었던 그녀가 유부녀가 된 후 8살이나 더 어린 남자 배우의 집에 망사 스타킹까지 신고 가서 밤을
보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강렬한 이미지였죠. 이런 정황 속에서도 료코는 소속사를 통해 그냥 친한 선후배일 뿐 절대 이상한 관계는 아니다라며 의혹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사토 역시도 소속사를 통해 비슷한 입장을 내었죠. 반면 남편인 캔들주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매일 쓰는 신용카드 역시 모두가 침묵하는 바람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손해를 볼 때가 많죠. 어차피 매일 쓰는 카드, 현금 캐시백을 최대 17만원 더 받을 수 있는 카드들을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약정 끝날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인데요.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현금은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꼭 챙겨가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는 아정당에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드린다고 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이라 아정당은 이사 청소로도 유명한데요. 이사장이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고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와 청소, 그리고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사토 타케루와의 불륜 의혹 이후 료코는 잠시 이미지적으로 타격을 입긴 했으나 남편인 캔들준과 변함없이 잘 지내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고 뒤이어 캔들준 사이에서 딸까지 새로 태어나자 사람들은 당사자들이 저렇게 잘 지내면 된 거 아니냐며 료코를 관한 비난의 화살은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료코는 큰 공백기 없이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출연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활동을 쌓아가며 어느덧 40대가 된 료코는 새아이의 엄마라는 이미지로 나름 호의적인 이미지를 쌓아갑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아이들의 등하원을 하는 그녀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지역 주민들이 많아지며 착실한 워킹맘이라는 이미지로서도 호감을 사기 시작했죠. 심지어 2022년에는 매년 어머니의 날을 기념해 수여되는 베스트 마더상까지 받게 되는데 전국의 일본인 여성 중에 모범적인 이미지의 어머니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므로 이 상까지 받았다는 건 료코에 대한 호감도가 꽤나 높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기에 힘입어 료코는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광고까지 찍게 됩니다. 바로 맥도날드의 50주년 광고였는데 이 광고에서 료코는 CG로 만든 16살 시절의 자신과 한 화면에 등장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맥도날드의 맛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マジで変わんないね、ベーコンポテトパイ。マジで変わんないよね。変わんないうまさがあの頃の自分を連れてきた。 10대 소녀가 40살이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는 맛이라는 걸 재치있게 표현한 이 광고는 일본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료코의 10대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울컥했다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이렇듯 이 시기 료코는 제2의 전성기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인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료코의 한 충격적인 사진이 공개되며 일본 전역이 난리가 나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일본의 한 주간지가 공개한 사진에서 료코가 한 고급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체크인하는 모습이 찍힌 것입니다. 게다가 남자의 정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슐랭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유명 셰프 토바 슈사쿠라는 남자였죠. 이 남자는 당시 유부남이었으며 슬하에 두 자녀도 있었습니다. 즉 유부녀끼리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것이죠. 당연히 일본 열도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 참 안 바뀐다. 한 번 불륜이 어렵지 두 번 불륜이 어려울까 등 또다시 불륜의 중심이 된 료코에게 온갖 매도가 잇따랐죠. 료코와 토바 슈사쿠 양측은 모두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고 가족끼리 친분이 있을 뿐이라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료코는 이때 나에게는 아이가 셋이나 있다고까지 말하며 아이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는 듯 강경하게 말했죠. 그러나 차마 생각지 못한 한 물건이 세상에 공개되며 료코의 해명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니 바로 료코와 토바 슈사쿠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자필 편지였습니다. 이들은 거의 교환일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한 주간지에서 이 편지들을 입수해 공개해버리며 료코가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증거를 제시했죠. 이 편지의 내용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건 태어나 처음이야. 당신을 좋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는 직설적인 표현은 물론 날 안아줘서 내게 들어와줘서 기분 좋게 해줘서 고마워와 같이 육체적 관계까지 암시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료코와 토바 슈사쿠의 배우자들이었습니다. 토바 슈사쿠의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아 알아누웠다고 하며 료코의 남편인 캔들주는 몇 년 전의 불륜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에 다시 시달려야 했죠. 사실 캔들주는 이미 한참 전부터 료코의 불륜이 재발한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료코가 늦은 밤 집을 비우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었고 그에게 각방을 쓰자고도 요구했죠. 심지어는 아예 대놓고 이혼을 하고 싶다는 말까지도 진지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료코는 남편에게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당신만 집에서 나가주면 아이들과 편히 잘 수 있다라는 잔인한 말까지 했습니다. 이에 캔들주는 큰 상처를 받아 집을 나와 며칠간 호텔에서 지내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돌아온 그날
료코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캔들준에게 믿지 못할 말을 꺼냈죠. 아이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빠랑 엄마는 이혼할 거야. 너희는 누구랑 살고 싶니? 라고 물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엄마의 질문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얼떨떨해하면서도 우리는 엄마를 지켜줘야 하니까 엄마랑 있을래? 라고 대답했고 아직 어렸던 막내딸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목 놓아서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 순간 캔들준은 영혼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여기까지 왔으면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에 체념하고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필 러브레터까지 공개되자 벼랑 끝에 몰린 료코는 결국 인스타에 공식 사죄문을 올리고 분류를 시인했습니다. 이 자필 사과문에서 료코는 토바씨의 가족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게 해서 죄송하다며 자신의 3명의 아이들에게도 직접 미안함을 전했으며 아이들은 미숙한 어머니인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토바씨의 가족을 상처 입힌 죄를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평생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 캔들준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리고 1호부터 4일 후 일본 연예계는 이례적인 사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캔들준이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연 것이죠. 아내 스캔들에 대해 남편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하물며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배우자가 기자회견을 연다는 점도 특이했습니다. 약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그의 기자회견은 충격적인 폭로들이 가득했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몇 번이나 있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몇 번의 의혹이 더 있었음을 알렸고 불륜 상대를 만나러 밤마다 집을 비웠다는 사실도 이때 처음 폭로했죠. 이미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받았지만 자신은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고군분투해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이어나가던 그는 어느새 눈물을 터뜨리며 자책하는 말까지 내뱉었죠. 이 사태에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내가 좀 더 일찍 상대 남자의 집에 찾아갔어야 했다. 좀 더 일찍 아내를 말렸어야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내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지 가능하다면 지금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아내는 내게 과분한 여자였고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엄마였다는 말을 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린 그는 이미 아내는 이혼에 대해 확고한 주장을 하고 있어 자신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와 잘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아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토바 슈사쿠의 아내에게도 자신이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캔들준의 쓸쓸한 모습에 일본 국민들은 그의 처지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료코의 이미지는 더욱더 최악으로 치달아 CF나 방송에서 연달아 퇴출됐죠. 그리고는 한 달 후 료코와 캔들준은 결혼 13년 만에 공식적으로 이혼을 발표합니다. 토바 슈사쿠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아내와 이혼을 발표했죠. 그러자 대중들은 과연 료코와 토바 슈사쿠가 이제 싱글이 된 몸으로 계속 서로와의 만남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토바 슈사쿠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이혼 후 나쁜 것은 불륜을 보도한 언론이지 자신은 순수한 사랑을 했을 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며 오히려 언론에 분노를 표출했다고 전해집니다. 각각 돌싱이 된 토바 슈사쿠와 료코는 이후 소바 가게에서 단둘이 데이트하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현재까지도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혼설까지도 심심치 않게 돌고 있는데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료코의 자녀들도 어느새 토바 슈사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 열도를 휩쓸었던 이혼과 불륜 사건 이후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료코는 조심스럽게 연예계 복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죠. 2024년 4월 한 브랜드 행사에 조신한 차림으로 나타나더니 7월에는 공식 팬클럽까지 창설하고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을 재개했습니다. SNS에선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는 반응도 많았죠. 이후 국제영화제에도 참석하고 대만의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도 깜짝 등장하는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개적인 자리에 얼굴을 자주 비쳤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성공적인 복귀에 대한 기대가 피어오르던 찰나 료코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사건을 터뜨리게 되는데 때는 2015년 4월 7일 늦은 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료코는 앞서가던 대형 트럭을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료코는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갔죠. 그런데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상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브레이크 자국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보통 추돌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는 게 대다수인데 이런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료코가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따위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목격담으로 사고 전 휴게소에 들른 료코가 그날따라 나 히로세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데 평소와 다른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병원에 실려간 료코의 상태 역시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간호사의 발을 핥히더니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를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까지 가했던 것이죠. 결국 료코는 상해현행범으로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됐는데 경찰 조사에서까지도 의자에 앉으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몸을 웅크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제정신이 아닌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때 료코는 신분증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경찰은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료코를 사칭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피의자 이름을 히로세 료코가 아닌 자칭 히로세 료코라고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죠. 추가적인 조사 결과 진짜 히로세 료코임이 알려졌고 이에 경찰은 물론 일본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은 검사 결과
결과 료코의 체내에서 그 어떤 알코올이나 불법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 국민들은 오히려 제정신인 상태로 병원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며 정신과 치료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구치소에 약 일주일간 수감되었던 료코는 피해 간호사와 합의에 성공해 일주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죠. 석방이 된 료코는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들을 향해 90도 가까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이후 커다란 검정색 밴이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 탄 직후 료코의 행동이 또 일본을 발칵 뒤집었으니 방금 기자들 앞에서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표정으로 마치 즐겁다는 듯이 활짝 웃고 있었던 것이죠. 어둑어둑한 차내의 조명까지 더해져 왠지 소름 끼치는 웃음이라는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료코를 데리러 온 두 명의 남자가 귀걸이에 콧수염까지 기른 껄렁껄렁한 느낌의 불량배 같은 인상인지라 이 남자들의 정체에 대한 추측도 화제가 되었죠. 일단 소속사 관계자는 아닐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만약 소속사 직원이라면 이런 자리에 저렇게 반팔의 껄렁껄렁한 모습으로 등장하진 않았을 거라며 차량 또한 소속사 차량이 아니라 렌터카 업체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복귀를 앞두고 또 한 번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은 히로세 료코. 과연 그녀는 이대로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하게 될지 아니면 또다시 자숙 이후에 재기에 성공하게 될지 지금으로부터 1, 2년 후 그녀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꼭 100만 유튜버 한 번만 돼보고 싶습니다.